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차 전지 소재 중에서요, 음극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2차 전지에는 크게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음극재에 대해서 관련 종목들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음극재는요, 2차 전지 수명을 좌우하는 핵심 소재로서요, 양극재에서 발생한 리튬 이온을 받아서요,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음극재는 원료에 따라서요, 크게 흑연계하고 실리콘계로 나눠지고, 또 흑연계는 천연 흑연과 인조 흑연으로 나눠지는데, 이 실리콘계 음극재가 미래형 배터리의 음극재로 사용이 된다라고요. 보시면 되고요. 이 음극재의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을 한다 그러죠. 자, 오늘 시장 조사 업체 S&E 리서치에 따르면요, 2025년까지 시장 규모가 136만 톤으로 예상이 되는데, 작년에 28만 톤이었으니까요, 한 3, 4배 수준으로 크게 증가한다. 거기에 따라서 관련 종목군들도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자, 이 음극재를 만드는 회사, 국내에 좀 3개 업체가 있죠. 그 중에 양극재하고 음극재를 동시에 만드는 회사는 포스코 케미칼이에요. 포스코 케미칼은 LG 에너지 솔루션 하고요.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등의 공급 중으로서요. 지금 생산 능력을 크게 확대할 계획에 있죠. 2030년까지 음극재를요, 26만 톤의 생산 체제를 구축을 한다라고 작년에 발표를 했어요. 자, 10년 전까지는 이 음극재를요, 전량 수입에 의존을 했지만은 포스코 케미칼이 생산을 늘리면서요, 국산화율을 50%까지 크게 증가를 시켰는데, 지금 포스코 케미칼이 주로 생산하는 부분은 바로 이 흑연계죠. 근데 이제 이 미래형인 인조 흑연 음극재라든지 이 실리콘 음극재 등 차세대 소재에도요, 포스코 케미칼이 본격적으로 생산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인조 흑연은요, 천연 흑연보다 결정 구조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배터리 수명을 더욱 늘릴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는데, 가격이 천연계보다 비싸기 때문에 주로 고급형 배터리에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요, 이 4세대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에 적용할 수 있는 리튬 메탈 음극재도요, 이 포스코 케미칼이 선행적으로 개발에 나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포스코 케미칼이 음극재가요, 글로벌 시장에서 한 8위 정도인데요. 지금 1, 2 업체가 일본이라든지 중국 업체가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이 양산이 완성이 되면은 아마 이 순위를 크게 올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미래형 음극재인 이 실리콘계 음극재는요, 흑연계 음극재보다 에너지 밀도가 더 높아서요, 전력 용량이 크고 더 빨리 충전할 수 있는 소재로서요, 대주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죠. 예, 대주전자가 생산하는 실리콘 음극재를요, 사용하게 되면은 주행거리가 2배 이상 증가할 걸로 알려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LG화학은 2021년부터, SK이노베이션은 2023년부터 이 실리콘 산화물 음극재를요, 배터리에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라고 보시면서, 대주전자가 2019년 말 기준으로 월 20톤을 생산을 했는데요. 2023년 내후년 이전에는 월 700톤까지 크게 생산을 늘릴 목표다라고 보시면서, 거기에 따른 수혜 대주전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리고, 다음은 한솔케미칼이죠. 한솔케미칼은 삼성 SDI와 협업을 통해서 실리콘 음극재를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솔케미칼도 우리가 눈여겨봐달라는 말씀드리고, 이 실리콘계 음극재가요, 글로벌 시장 규모가 작년에 한 133억 규모에서요, 2025년에는 5조 5천억까지 크게 성장이 되기 때문에 이 대주전자라든지 한솔케미칼, 그리고 그렇죠? 한솔케미칼,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등의 수혜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 아래 노란색 부분 보면 회원 가입문이 있죠.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 010-2420으로 시작되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자, 한번 차트를 한번 볼까요? 차트를 보면서 진단을 한번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포스코 케미칼. 금일 2,500원 상승한 14만 2천원으로 마감됐는데, 뭐 장중 한때는 한 5%가 넘게 상승한 14만 7,500원으로까지 상승을 했지만은 장 막판에 5장 들어서 종합지수가 밀리면서요 상승폭이 크게 둔화되는 모습이죠. 거래량은 77만 주로서요. 평균 거래량을 살짝 상회하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과열된 그런 모습은 나오고 있지 않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포스코 케미칼 누차적으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2017년에 한 1년 반 동안 주가가 12,000원에서 81,000원까지 올라갈 때 한 두 번의 숨고르기 조정이 나왔지만은 계속적으로 1년 반을 갖고 계시는 분들 한 7배 수준이 나타나서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주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자, 대주전자재료 오늘 200원 하락한 약부합이죠. 45,300원으로 마감됐는데 가격 대상으로 보면요 계속적인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다 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이 한번 새로운 모멘텀이 형성이 되면은 대주전자재료 상승으로 반전되는 그런 모습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면 주력주, 그러니까 전략주를요 비중을 한 7, 80%로 실어 놓고 그죠? 나머지 한 20% 갖고만 그 외 종목으로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달라. 우리가 2차 전지는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BM을 주력주로 보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대주전자재료는 뭐 타이밍적으로 뭐 45,000원 밑에서는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도 될 만한 가격대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삼성 SDI와 그리고 협업으로 지금 개발 중에 있는데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역사적인 신고가 수준이죠. 금일은 500원 하락한 22만 5,500원으로 마감이 됐는데 상당히 안정된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시장이 전반적인 약세 흐름 속에서도 지금 이틀 연속 조정받는 그런 모습, 상당히 안정된 모습이죠. 상당히 힘이 강하다는 느껴요. 그래서 뭐 신규 하시는 분들은 뭐 타고난 감각 있는 분들은 그 관심을 가져도 되지만은 저를 포함한 일반적인 투자가분들은 이틀 연속 크게 오른 상태에서 어제 오늘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요. 좀 손대기에는 좀 가격적인 부담이 된다라고요. 그래서 갖고 계시는 분만 홀딩을 하고 오히려 이 음극재 관련 있는 분들 포스코 케미칼이나 대주전자 쪽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다음은 이제 친환경 에너지. 제가 이제 최근 들어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데, 자, 지난 5일이죠. 문재인 대통령이요 전남 신안에 조성되는 세계 최대 해상 풍력에 한 2030년까지 48조 5천억을 투자한다 했죠. 자, 이 부분은 국내뿐이 아니고 세계 각국도 마찬가지죠. 탄소 중립 선언 정책으로 인해서요 이 친환경 에너지 올해 크게 부각이 될 수 있다 해서 태양광, 그리고 수소 관련 그리고 풍력 관련 종목들 우리가 계속적인 관심을 갖되 그 중에서 하나솔루션에 집중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솔루션은 태양광과 더불어서요 태양광을 활용한 그린 수소 생산, 그리고 수존의 생산 기술 개발, 또 수소 저장과 운송용 고압 용기 등을 개발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서 태양광뿐이 아니라 수소 관련 종목으로도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 차트를 보면요 하나솔루션의 매출 전망인데요. 자, 이거 보면은 이 태양광이 녹색 부분인데 이 녹색 부분이 그죠? 상당히 매출이 증가한다 해서 이 태양광 쪽에 글로벌의 이 탄소 중립 선언 정책에 의해서 계속적인 고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나왔던 뉴스 보면 올 들어 미국 항공 우주국에서 사내 벤처로 출발한 고압 탱크 기술력을 갖춘 스타트업 이 시마론을 인수를 했다 그러죠. 이 하나솔루션은 설비 증설 자금 등을 합쳤어요. 2025년까지 시마론에 약
1천억을 투자할 계획이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수소 관련주로도 손색이 없다라고요. 보시면 돼서 오늘 조금 조정은 받았지만은 계속적인 관심 가져달라는 말씀드리고, 또 지난주에 풍력 관련주 48조 5천억 투자에 대한 수혜 CS 윈드죠. 세계 풍력타워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죠. 요번에 또 무상 증장까지 나오면서요. 역사적 신고가 돌파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해서 관심 갖고, 수소 관련 종목에서는 우리가 효성 첨단 소재, 그리고 상하 프론테크, 두산 푸얼셀, 그리고 비나텍이 있는데, 자, 한번 차트를 볼까요? 한번 지금 많이들 좀 상승한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데요. 자, 먼저 하나솔루션, 그죠? 오늘 약보합이죠. 800원 하락한 53,300원 마감됐지만 거래량은 오히려 전일에 비해서 좀 감소를 한 모습이죠. 자, 그러면 지금 21선에 안착을 못하고 오늘 살짝 하회하는 모습인데, 그죠? 조금 대밀린다 해도요, 이 5만원 선은 강력 지지를 해줄 수 있다 해서 52,000원 밑에서는 우리가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줘 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이뿐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이 CS 윈드 같은 경우도 그죠? 상당히 강한 게 풍력이라든지 수소라든지 그죠? 그리고 태양광, 우리가 이 친환경 에너지 올해 크게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 드렸던 종목인데, 그죠? 우리가 이제 이 종목 우리가 타이밍을 잡아 드렸던 때가 바로 이 이틀 음봉, 그러니까 고점을 벗기고 이틀 쉴 때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죠. 그리고 주가가 치고 나갔기 때문에 뭐 새롭게 접근하는 것은 조금 가격적인 리스크를 안 할 수밖에 없다 해서 그냥 갖고 계시는 분들만 지속적으로 홀딩을 하고요. 오히려 두산 푸어셀이라든지 그죠? 아니면은 이 비나텍이라든지 이러한 종목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죠? 비나텍 오늘 한 800원 하락을 했지만요, 역사적인 고점 부근에서 상당히 안정된 조정을 잘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산 푸어셀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자, 이런 관점에서 이 효성 첨단 소재보다는 우리가 말씀드리는 두산 푸어셀 쪽이나 비나텍의 이 수소 관련 종목은 우리가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한번 상하 프론테크도 한번 볼까요? 자, 상하 프론테크. 자, 상하 프론테크도 마찬가지로 수소 관련 종목군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정부 정책에 그쵸? 나오면서요, 안정된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서 이러한 종목군들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 갖때, 특히 이제 효성 같은 경우는요, 이 산업용 가스 전문 화학 기업인 이 린데르 그룹가요, 세계 최대 규모의 액화수소 공장을 세운다 그러죠. 이 효성중공업은 이 린데 그룹과 액화수소 사업을 추진을 위한 합작법인 투자 계획을 체결을 하면서 이 수소 관련 종목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라고요. 보시면 되고, 두산 푸어셀 같은 경우는 발전용 연료 전진 원청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는 국내 유일한 업체죠. 이러한 부분에서 두산 푸어셀, 비나텍, 그리고 상하 프론테크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인데요. 오늘 나온 기사 중에서 가상현실 시장에 다시 불붙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페이스북의 신형 가상현실 헤드셋 이 오클러스 퀘스트 2가 흥행하면서요, 전 세계 가상현실 대중화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애플도 올해 1분기에요, 이 가상현실 헤드셋을요 출시할 예정이고, 또 삼성전자도 다시 또 여기 보면은 삼성전자가 이르면 올해 새로운 VR 헤드셋 헤드 마운틴 디스플레이 얘를 출시할 예정이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시장도 크게 성장이 예상이 된다는데,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요, 전 세계 가상현실 시장 규모가 지난해 13조 원 규모에서요, 2024년에는 81조 원 규모로 크게 성장할 걸로 전망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 TOF 관련 종목들, 가상현실에 대한 관련 종목군들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요. 또 애플도 작년에 아이폰이라든지 아이패드에 이 TOF를 적용한 스마트폰이 출시가 됐죠. 이 TOF는요,
3D 카메라를 구현하는 방식 중 하나로서요. 빛의 비행 시간을 측정을 해서 거리를 잰 다음에 이 광원을 통해 빛을 방출을 했다가 물체에 부딪혀 돌아오면 그 빛으로 이미지 센서가 인식한 후 시간차를 측정해서 사물과의 거리, 그러니까 입체 감각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이 카메라 쪽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애플이 TOF를 탑재를 하게 되면요, 3D 이미지 생성이라든지 증강현실, 가상현실 앱 성능이 개선이 되고 인물 사진 개선 등의 기능을 제공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이 TOF 관련 종목군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TOF는 센서, 드라이버 IC, 그리고 렌즈, 모듈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로 이제 애플 쪽의 모듈은 LG 이노텍이 공급을 해주고 있고, 동훈 아나텍 같은 경우는 2019년 말에요, 이 TOF에 적응할 드라이버 IC를 국산에 성공을 했죠. 그래서 작년에 크게 올라간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TOF에 관련된 드라이버 IC를 국산화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오른쪽 부분을 보면 하이비전 시스템 있죠.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관련 종목에서 한 3-4 종목 강조를 해드렸는데, 자,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을 검사하는 장비 업체죠. 주로 이제 LG 이노텍이라든지 이 폭스콘 등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을 제조하는 업체들이 주 고객사다라고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이비전은 바로 이 TOF하고도 관련이 있지만은, 이 자율주행차하고도 관련이 있죠. 이 하이비전의 자회사가 있는데, 프론티어라고 있는데요. 이 하이비전 시스템이 58.3%를 갖고 있는데요. 이 자율주행 센싱 카메라 검사 장비를 삼성전기를 통해서요, 테슬라한테 지금 납품을 하고 있다 해서 이 자율주행, 어차피 큰 흐름으로 앞으로 고성장이 기대되는 자율주행과도 하이비전 시스템이 연결이 됐다라고 보시고, 4분기 실적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죠. 이 검사 장비 납기가 끝나고 셋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매출이 인식된다는 측면에서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올 걸로 보고 있다 해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고, 또 그 관련 종목을 해서요, 카메라 모듈 기업인 나무가, 그리고 국내에서 이 3D 생신용 밴드 패스 필터를 국내에서 유리하는 옵트론. 근데 옵트론텍은 이미 좀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접근하기에는 그만큼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셔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하이비전 시스템 정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뭐 하이비전 시스템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그죠? 자, 금일 10% 상승한 106,700원으로 마감이 되면서 연중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고, 자, 역사적인 고점이 2만원대인데요. 22,350원이죠. 자, 이때 2013년과 18년도에 고점을 2만원을 형성을 했는데, 실적 부분을 보면요, 전망치를 보면은 올해라든지 내년, 그죠? 2018년에 최고 기록이 나왔던 그 실적에 맞물리는 그런 실적이 올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상당히 많이 나오서, 그런 부분에 봤을 때, 그죠? 하이비전 시스템 요번에 한 2만원까지는 상승이 기대가 되는데, 오늘 좀 주가가 좀 많이 오른 것이 흐름이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은 따라가지 마시고요. 만약에 플러스권에서, 그러니까 17,000원 선에서 조정을 받고 치고 가면은 나하고 인연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원하는 가격대, 그렇죠? 최소한 이 16,000원 초반대까지, 그렇죠? 16,000원 초반이라든지 전후까지 내려온다면은 그때는 우리가 관심 가져 있고, 그리고 조정이 길어지면은 지금 최근 장세가 신고가가 나고 가는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조정이 길어지면은 이 종목도 재상승보다는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돼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준비된 상승은 조정이 하루 이틀 짧으면, 그리고 길면은 2-3일이다 해서 한 이틀째, 3일째서부터 우리가 밑에서 매수하는 습관을 들이면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나. 오늘 수급적인 상황도 외국인들이 38만 주, 기관들이 21만 주, 상당히 큰 폭으로 매수를 했고,
거래량도 370만 주, 상당히 많아요. 좀 과열된 모습은 맞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16,000원 전후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해서 하이비전 시스템, 그리고 하나 솔루션,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쪽에 우리가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현대투자에 그죠? 유료 회원 가입 안내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3개월에 150만원, 6개월에 250만원으로 회비를 받고 있는데요. 정보는 하루에 한 3, 4회 정도 제공이 되는데, 뭐 이렇게 종목을 뭐 하루에 몇 종목씩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뭐 신규 추천주 같은 경우는 하루 일주일에 한 종목 내외죠. 그러니까 좀 우량한 종목으로 중장기 투자를 하신다라고 보시면 돼서 그러한 부분에서 관심 있는 분들, 특히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자동차, 그렇죠? 그리고 뭐 카카오라든지 이러하게 끌고 가시는 분들은, 그래서 투자 성향이 맞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런 타이밍을, 그렇죠? 우리가 좀 과열되면 일부 매도하고 다시 좀 빠지면 재매수하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또 시장의 주도주를 매수 원칙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마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함께 하시는 것이 수익을 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요 신한은행 계좌번호로 입금을 해 주신 다음에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성함하고요. 그리고 회원 가입했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내일 오전에 연락을 드려서 인사 말씀과 함께요. 현대투자연구소의 지금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이번 기회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